자, 이번 시간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디시전 바운더리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. 자,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그 가설 하이퍼세시스 H of X를 어떤 식으로 정의했었나요? G of 세타 트랜스포즈 X, 즉 G of 여기서는 이 값을 G 값으로 이렇게 놓을 건데 사실은 이 G 값을 입력했을 때 입력값이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g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시그모이드 함수 또는 로지스틱 펑션을 그려보면 어떤 그 함수 형태를 가졌던가요? 즉 0의 값을 갖다가 커져서 다시 1의 값에 가까운 이러한 함수 모양을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. 자, 이것은 수평축을 g 값으로 놓고 수직축을 h of x로 놨을 때 h of g죠. 그 g of g라고 또 표현하는 게 좋을 건데 h of g보다는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죄송합니다. 자, 그림을 다시 한번 그 조금 제대로 한번 그려서 그리고 수평축은 g 값 그리고 수직축은 g of G 형태를 띄는 거죠.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거는 H of X의 값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그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이것은 결국에는 그 H of X 우리가 새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설정한 이 H of X는 일종의 확률값 probability of y equal 1 given X라는 이런 형식으로 이해하기로 했죠. 즉 확률값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확률값을 우리가 가지고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이 확률값이 0.5보다 크면 y는 1일 확률이 큰 겁니다. 당연히. 그리고 만약에 그 이 확률값이 0.5보다 작다. 그러면 y는 0으로 하는 게 낫겠죠. 결국엔 이 0.5라는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즉 이 결과값 G of G 또는 H of X의 결과값이 0.5일 때 그 기준으로 해서 0.5보다 크면 이건 포지티브 리절트고요. 만약에 0.5와 그 0 사이 작으면 이건 네거티브 그러한 그 결정을 하는 그 Y는 1로 놓고 이거는 Y는 0으로 놓는 이러한 그 결정을 하면 될 겁니다. 자, 이것이 갖는 그 의미를, 수학적인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, 결국엔 0.5보다 크다는 얘기, 뭐가 0.5보다 큰 거냐면, 이 시그모이드 함수 결과값인 겁니다. 즉, G of G가 0.5보다 크거나 같을 때 1이라고 판단할 건데, 그 얘기는 뭐냐면, H of X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. H of parameterized theta X가 사실은 이 값이 사실은 결국에는 0.5보다 커야 되는데 이 값은 요걸 이퀄으로 놓겠습니다. G of 세타 트랜스포즈 X. 자, 근데 이 부분이 0.5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 G 값이 무슨 값을 가져야 됩니까? G 값 자체가 0보다 커야지만 됩니다. 여기서부터 이게 G 값이니까요. 0보다 커야 되는, 얘가 0보다 커야 되는.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세타 트랜스포즈 X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상징하는 그런 구역인 거를 우리가 그 이해를 해야 되고요. 만약에 그 반대 경우도 똑같은 경우입니다. 0.5보다 작다는 거는 G of G 값이 0.5보다 작다는 얘기고요. 이 등호는 생략해도 되겠죠.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보면은 그 G of 세타 트랜스포즈 X 값 그게 0.5보다 작기 위해서는 G 값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얘기는 또 뭐냐면은 세타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작은 영역을 가질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찾는 거는 요 세타 값인데 만약에 단별량 우리가 이것을 확장해서 다별량으로도 생각을 분명히 해보긴 해볼 겁니다만 단별량을 생각할 때는 어떤 얘기입니까? 사실은 우리가 요 수식 이 그래프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솔루션의 이 그 단별량에서는
그 직선 방정식을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직선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. 즉 세타 트랜스포즈 x 함수가 이럴 때 이 세타 트랜스포즈 x 함수의 값이 0보다 큰 곳은 어디예요? 요것보다 이쪽 부분이죠. x가. 그죠? 그리고 또는 요거 0보다 작은 부분은 2분입니다. 그러니까 요 위치가 결국에는 여기 0.5로 매핑이 돼서 요 기준을 여기 0.5 기준이 요 부분으로 그러니까 매핑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이 요것보다 클 경우에 x 값이 요것보다 클 경우에는 이제 그 확률이 0.5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1로 판단하는 거고 이 그 소위 이 직선 방정식의 그 크기가 0보다 작은 그런 부분은 요 부분이죠. 즉 주어진 요 위치 기준점보다 즉 x 절편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그 지역을 우리가 세타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작다, 0보다 크다라고 표현하는 곳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 g 값의 0.5라는 요 지점에 매핑돼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바운더리가 바로 이거는 1차원적인 바운더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즉 주어진 x 위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결정되는 게 요 세타 트랜스포즈로 주어지는 이 세타 벡터의 크기에 따라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이건 1차원적인 거고요. 다음은 2차원적인 것까지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이와 같은 그 디시전 바운더리 컨셉은 사실은 그 단별량보다 다별량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좀 더 이해가 좀 쉽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요? 지금 데이터가 이와 같이 그 2차원 그 공간상의 데이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훈련 자료가 지금 그 두 개의 그 세타 값, 즉 그러니까 x1과 x2로 주어지는 그 특징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인데 이와 같은 그 위치에 있는 값들은 포지티브한 값들이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든 건 네거티브, 즉 y는 1이고 요쪽은 y는 1인 영역의 데이터들이고요. 요쪽은 y는 0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있다고 할 때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의 데이터를 가르는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그 소위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의해서 찾아진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가설, 그 하이퍼세시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가설은 어떤 모양을 갖는다 그랬죠? h of x는 g of 세타 트랜스포즈, 즉 g of g였는데 이것은 사실은 g of 세타 트랜스포즈 x고요. 그죠? 여기서 세타 트랜스포즈 x를 풀어서 우리가 덧 프로트를 풀어서 쓴 게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1 더하기 세타 2 x2, 즉 그 입력 특징 벡터의 길이가 2인 x1과 x2로 주어지는 그 경우죠. 지금 그러면 그 사실은 이거는 그 요런 표현을 지금 한 건데 g of 세타의 값은 세타 0, 세타 1, 세타 죄송합니다. 요거를 지우고 다시 쓸게요. 즉 요거는 g of 세타의 그 트랜스포즈니까 세타 0, 세타 1, 세타 2 곱하기 x0, x1, x2의 요런 세타 트랜스포즈와 즉 세타 트랜스포즈와 x 벡터와의 그 곱셈의 형식으로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. 얘가 지금 세타 0가 어떻게 찾아졌는데 마이너스 3으로 찾아졌고요. 세타 1이 1로 찾아졌고요. 세타 2가 1이라는 값으로 찾아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주어진 이 그 데이터 영역에서 어떨 때 우리가 1이라는 y는 값은 양의 값은 1인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예측한다고 했습니까? 우리가 g of g 값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값이기 때문에 그 0을 기준으로 0.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즉 g 값이 0보다 클 때 이 g 값은 당연히 뭐라 그랬죠? 다시 한번 세타 트랜스포즈 x 값인데 이 값이 0보다 클 때 어떤 그 g of g 값이 0.5바 이것은 바로 g of g 값이
0.5보다 큰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y는 1로 우리가 예측하게 될 거라 그랬죠. 그 얘기는 뭐냐면 세타 트랜스포즈 x 측면에서 보면은 즉 마이너스 3 더하기 1 더하기 x1 더하기 x2 값, 이게 바로 그 세타 트랜스포즈 x를 우리가 이렇게 그 익스팬드해서 쓴 그러한 수식이 되고요. 그 값이 0보다 클 경우에 그 y는 1인 값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자,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이 데이터 공간에서 이것이 수평축이 x1이고요. 수직축이 x2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써볼까요? 즉 마이너스 3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즉 x1 더하기 x2, 예를 들어서 그냥 이퀄을 한번 써볼게요. 이퀄 3이다 하면은 그 이 직선은 그 어떤 직선을 가리키나요? x1 값과 x2를 더했을 때 값이 3인 그 라인을 얘기하는 건데, 그 얘기는 당연히 x가 1이 3일 때는 0이어야 되고요. x2는 x2가 3일 때는 x1은 0이어야지만 그게 만족하겠죠. 즉 요 3과 3을 지나는 직선을 얘기하는 거겠죠. 당연히 지금 요 직선이 뭘 상징해요? x1 더하기 x2 이퀄 3이라는 그러한 직선이죠. 자, 그런데 지금 요 영역이 뭡니까? 즉 요걸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이 그 0보다 클 때니까 사실은 요 영역을 제대로 표현하면은 x1 더하기 x2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런 영역이 어디입니까? 사실은 이 위쪽의 영역을 다 상징하는 거죠. 이 윗부분은 당연히 x1과 x2를 더했을 때 3보다 큰 값을 갖게 될 겁니다. 그죠? 그러면은 그 반대적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는 겁니까? 다시 한번 그 반대적인 경우를 보면 predict y는 0. 언제 y는 0이라고 예상합니까? if g 값이 0보다 작을 때, 그때는 당연히 시그모이드 함수 값이 0.5 이하기 때문에 y는 0으로 확률 값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. 그리고 이 수식은 또 무엇과 똑같은 겁니까? 만약에 언제예요? 마이너스 3 더하기 x1 더하기 x2가 0보다 작을 때, 이 영역은 또 언제입니까? 요 아래쪽, 즉 이 직선 하부 쪽의 영역을, 그 하프 스페이스를 다 영역을 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그 사실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우리가 그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기준되는 그 지점만 우리가 직선으로 찾아주고 그 지점이 x 그 세타 트랜스포즈 x로 찾아지고요. 이 세타 트랜스포즈 x가 바로 요 경계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decision boundary. 이 decision boundary 공식이 세타 트랜스포즈 x에 해당되고요. 그 세타 트랜스포즈 x 값이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를 주어진 그 입력값의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찾아줘야겠죠. 근데 그것을 하는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, 그 방법은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드린 거고, 이 주어지는 세타 트랜스포즈 x의 이 세타, 이 파라메타를 찾는 이유는 바로 이 영역을 둘로 나누어 주는, 그래서 한쪽은 그 y는 1인 영역, 그리고 그 다른 쪽은 y는 0인 영역을 가르는 그러한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선형적인 그러한 그 함수, 즉 세타 트랜스포즈 s는 그 직선 함수거든요. 그래서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모양의 그 non-linear한 디시전 바운더리 문제를 한번 또 고려해 보도록 할까요? 자, 데이터가 이와 같이 한번 또 주어졌다고 봅시다. 즉, 포지티브 데이터가 이렇게 x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고요. 그리고 네거티브 데이터 y는 0인 값이 이렇게 그 중앙에 모여 있는 이러한 데이터 분포를 둘로 나누는 영역을 찾는 그러한 문제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문제의
그러한 주어진 타스크의 수가 있는데요. 자, 어떻게 찾았든지 간에 우리가 한번 이런 걸 가정 한번 해봅시다. 그러니까 하이퍼세시스가 더 이상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형태가 디시전 바운더리에 해당된다 그랬죠? 세타 트랜스포즈 X가 띄고 있는 모양이 결국엔 디시전 바운더리인데 직선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죠. 그래서 사실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타 트랜스포즈 X에 해당되는 이 입력 그러한 수식이 더 이상 단순한 선형 함수의 형태를 띠면 안 되고 non-linear한 함수 형태를 띌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세컨드 오더 x1의 세컨드 오더 x2의 세컨드 오더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수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구했는지 간에 우리가 구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그랬더니 세타 0가 마이너스 1이 값이 나왔고 세타 1은 0, 세타 2도 0, 세타 3는 1 값, 그리고 세타 4가 또 똑같이 1 값이 나왔다고 한번 봅시다. 그러면은 세타의 측면에서 어떤 형태를 띌 거냐면 세타는 마이너스 1, 0, 0, 1, 1 요런 값을 갖는 길이가 4인, 5인 요런 벡터 형태를 띌 거고요. 이와 같은 소위 세타 값이 찾아졌을 때 디시전 바운더리가 갖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? 즉 주어진 영역에 세타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큰 경우, 이것은 결국엔 G 값이 0보다 큰 경우를 상징하고, 이럴 때 우리 시그모이드 함수 G of G 값이 0.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G of G 값이 0.5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Y는 1인 값으로 프레딕트 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 더하기 이 세타 트랜스포즈 X에 계산된 요거와 X 벡터를 곱한 결과인 마이너스 1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이 바로 0보다 큰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요 수식을 가만히 또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수식이죠. 사실은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이 1보다 큰 경우죠.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그거는 뭡니까? 지금 요거는 X 축과 Y 축의 그러한 반지름을 1로 하는 그러한 원의 방정식이 있고, 그것이 X1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이 1인 방정식이잖아요. 그리고 그것이 1보다 크다는 얘기 뭐예요? 그 바깥쪽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바깥쪽 영역, 이쪽 아래쪽 또는 이 왼쪽 또는 이 위쪽이겠죠. 이 영역이 전부가 결국에는 이 영역에 해당되고, 그 영역의 값이 y는 1인 값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영역에 해당된다는 거죠.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잘 이해가 될 겁니다. 이 바깥쪽은 y는 1인 영역이 되는 거. 그러면 그 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당연히 반대가 돼서 predict y는 0, 언제? if 지금과 같이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이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, 이거 아니죠. 이럴 때는 y는 0인 영역이 이 내부가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세타 트랜스포즈 x의 이 x의 항을 더 이상 단순한 입력값의 단항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제곱항을 포함하는 하이오더 폴리노미얼로 표현되면 이와 같은 곡선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non-linear 형태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. 더 복잡한 걸 만들고 싶다. 그러면은 이 non-linearity를 좀 높여주는 의미로 이와 같이 x1 제곱항뿐만 아니라 x1 제곱 곱하기 x2, x1 제곱 곱하기 x2 제곱, 뭐 x1 3승 곱하기 x2 등등 해서 뭐 3차원, 4차원, 5차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디시전 바운더리 모양이 단순한 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 수 있고, 이 바운더리 바깥쪽은 y는 1로, 그리고 이 내부는 y는 0인 영역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와 같이 복잡한 세타 트랜스포즈 x, 이때 x의 이게 세타 트랜스포즈고요.
x의 항이 1, x1, x2, x1 제곱 등등해서 x1의 3승, x2 뭐 등등 해서 3차원 또는 4차원 오더까지도 포함하는 이러한 그 선형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하면 우리가 그 원하는 그 모양을 임의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를 그 영역을 그 소위 구분짓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어내는 요 세타 값을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, 그것만 구하는 방법만 알면 이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.